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 이낙연 두 주자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후보들의 공약 경쟁도 달아오르는 모습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국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오늘 나란히 정책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에 이은 기본권 보장 정책인 기본금융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 원을 20년 동안 3% 전후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이 후보는 금융에 가장 취약한 20, 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의료 서비스 격차에 따른 국민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며 전 국민 주치의제도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자신의 생활과 질병을 관리해주는 전담 의사를 두겠다는 건데요. 이 후보는 대통령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치의를 갖는 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주택 280만 원을 공급해 집값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부동산 공약을 내놨습니다. 임기 안에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공공분양주택 30만 호, 그리고 민간에서 15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건데 공공임대주택 재원은 주택도시기금과 공공임대를 위한 일반 예산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 대선 열차가 대선 승리라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소명을 다하겠다며 경선 주자들을 향해선 원팀 정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송 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승리와 화합의 200일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어느 대선 후보자 개인이 아닌 민주당 전체가 승리하는 경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국민의힘 주자들 상황도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캠프가 정책자문단의 면면을 공개했다고요? 네,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는 경제와 사회, 외교안보, 교육 등 4개 분과 42명의 정책자문단 1차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경제분과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사회분과는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간사를 맡아 자문단을 이끕니다. 외교안보 통일분과는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 교수를 간사로 지난해 말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총괄한 이도훈 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등이 참여합니다. 자가격리를 끝낸 윤석열 전 총장은 오늘은 공개 일정 없이 비공개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국회 앞에서 진행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시위 현장을 찾아 20분간 1인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대선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자신의 SNS에는 부동산 정책은 공공이 아닌 시장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글을 올려 1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배경호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대선 캠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선대위를 띄운 유승민 전 의원은 부산을 방문 중입니다. 부산시청을 찾아 박형준 부산시장과 면담한 데 이어 저녁에는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청년들과 화상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네, 국회 문체위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 중입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야당의 반대 속 문체위 법안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국민의힘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